세상국사 주제 18, 이제 우리가 주제 두 개만 딱 남겨놓고 있는데요. 오늘 이 시간과 다음 시간에는 각 시기별 문화를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요, 고대와 고려의 문화를 정리를 할 텐데, 불교, 유학, 도교의 키워드를 잘 구분할 줄 알아야겠습니다. 자, 고려는 불교 국가였죠. 그 중에서 유명한 스님 두 사람이 나옵니다. 의천과 진울, 키워드를 구분할 줄 알면 됩니다. 여러분, 삼국사기 들어봤나요? 그리고 삼국유사도 들어봤나요? 이름이 되게 비슷하죠. 근데 엄청 달라요. 엄청 달라. 어떤 점이 다른지 그 차이점을 좀 정리를 해두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삼국시대 불교, 유학, 도교 이렇게 세 개 카테고리로 나눠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불교는요, 처음에 왕실과 귀족을 중심으로 이제 들어오게 됩니다. 그 이유가 있는데요. 왕, 즉, 불 사상으로 왕권을 강화하고요. 업설로 귀족들의 신분제를 정당화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뭔가 좀 통치에 유리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왕, 즉, 불, 왕이 곧 부처다라는 사상이에요. 그러니까 부처를 믿는다는 것만큼 왕도 잘 모셔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왕권 강화에 상당히 좀 기여를 하는 측면이 있는 거죠. 그다음에 이 모든 것이 다 전생의 업이니라 이런 말 가끔 들어보나요? 어떤 뭐 영화나 이런 데서 이게 다 너의 업이니라 이런 거죠. 이제 신분제를 정당화하는 기제로 작동을 하는 거죠. 너가 왜 노비인 줄 알아? 너 전생에 죄가 많아서 그래. 그게 다 업이야, 업. 그래서 현생에서 너가 노비인 거지. 그러니까 내가 너 지배할 테니까 내 말 잘 들어. 요게 가능해지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처음에는 왕실과 귀족 중심으로 불교가 수용이 되다가 삼국이 통일될 때쯤 이제 대중화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바로 이 두 사람 덕분인데요. 지금 누군지 혹시 알아보시겠습니까? 해골바가지 물 먹고 깨달음을 얻었죠. 모든 것은 마음 먹기에 따라 달려있다. 맞아요. 원효입니다. 원효 대사. 그리고 그 너머 옆에 잘 자고 있는, 쿨쿨 자고 있는 이 스님이 바로 의상이에요. 의상. 의상과 원효가 당나라로 유학을 가려고 떠나는 길에 하룻밤을 동굴에서 묵어가게 된 거예요. 근데 너무 목이 말라가지고 원효가 이제 뭔가 옆에 찾아보니까 바가지에 물이 있단 말이죠. 그거를 그냥 깜깜하니까 뭣도 모르고 그냥 먹었어요. 근데 다음날 아침에 보니까 그게 해골바가지 물이었다는 걸 알고 갑자기 막 구역질 나고 구토 증상이 일어나고 이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깨달음을 얻은 거죠. 지난밤에 내가 그걸 모르고 먹었을 때는 그렇게 달콤한 물도 알고 나니까 구역질이 나는구나. 이제 나는 깨달음을 얻었도다. 모든 것은 마음을 깨달아 달렸구나. 그래서 유학을 가지 않고 돌아와서 백성들에게 불교 교리를 전파하기 시작합니다. 의상은 당나라로 유학을 갔다 오고요. 그러면서 전국 방방곡곡에다가 절을 세우면서 불교 대중화에 기여를 하게 됩니다. 자, 의상과 원효 한번 키워드 정리해 볼게요. 의상은 화엄사상, 원효는 화쟁사상, 아미타신앙인데, 뭐 이런 것까지 우리 뭐 너무 외우려고 하지 맙시다. 그냥 불교 대중화에 기여를 했고, 이 두 사람은 신라가 통일할 때쯤에 활동하던 신라 스님들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신라 말이 되면은 선종이 유행을 하게 되는데, 선종은 어떤 특징을 갖고 있냐면요. 참선, 수행을 하면은 누구나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라는 그런 이제 불교의 한 종파라고 보면 되겠고요. 이 선종 불교가요, 이제 이 지방 호족들의 지원을 엄청 받으면서 또 유행을 하기도 합니다. 자, 유학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유학 이야기를 하려면은 이 유학 교육기관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유학이라는 거는요, 계속 여러 나라들에서 정치 이념으로 도입을 하려고 했었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여러분 유교 사상 하면은 충과 효 아니겠습니까? 임금에겐 충성을 하고 집에서는 효도를 해라. 그런 것들을 좀 이렇게 가르쳐야 될 거잖아요. 그래서 고구려에서는 태학 또 경당이라는 학교에서 유학 교육을 실시를 하고요. 백제에서는 오경 박사 제도를 운영을 합니다. 사서 삼경, 뭐 오경, 뭐 이런 거 많이 들어봤죠. 유교 경전에 통달한 그런 박사들을 두었다라는 얘기고요. 그다음에 신라에는 임신서기석이라는 이제 유물이 발굴이 되는데 여기에서 이제 청소년들이 우리가 열공하자, 뭘 열공할까? 우리 유교 공부를 열공하자라는 이제 낙서가 돼 있는 거를 발굴을 한 거예요. 그래서 요 임신서기석을 통해서 신라에서도 유교 교육, 유학 교육이 유행을 했었구나라는 걸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런 중요한 그런 이제 유물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통일신라 때 국학이라고 해서 신문왕이 유학 교육을 위해서 국립학교를 또 세우죠. 국학.
그리고 이제 원성왕 때는 독서 삼품과라는 이제 국학의 졸업 시험이 실시되기도 합니다. 유교 서적을 유교 책을 얼마만큼 읽었느냐를 평가하는 졸업 시험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다 모두 유학 교육과 관련이 있다. 그리고 이제 발해에는 육부의 명칭을 뭐 충인의, 예지신, 충부, 인부, 예부 이렇게 육부, 중앙의 이성 삼성 육부 제도의 육부를 유교적 명칭으로 바꿨고요. 그리고 유교 교육을 위해서 주자감을 설치하기도 했었다라는 거를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도교 얘기를 좀 해볼게요. 자, 도교, 고구려의, 이제 그 귀족 고분에 가면은 사신도라는 이제 그림이 사방, 그러니까 네 면의 벽면에 그려져 있거든요. 여러분, 좌청룡 우백호, 남주작 북현, 이런 말 들어봤나요? 네, 그게 이제 도교에서 말하는 사방신이거든요. 동서남북을 관장하는 신이에요, 신. 상상 속의 동물들이죠. 청룡, 백호, 주작, 현무. 그래서 그런 그림들이 이제 고구려 무덤에서 발굴이 됐어요. 그래서 이 고구려에서 도교가 굉장히 유행을 했었구나라는 것을 추리해 볼 수 있고요. 여러분이 또 이렇게 봤음직한 게 바로 이거죠. 뭐죠? 백제 금동대학로. 그리고 요 옆에 있는 벽돌은 산수무늬 벽돌이에요. 요거는 이제 다 백제 유물들인데요. 금동대학로, 산수무늬 벽돌, 그다음에 사신도 나오면은 도교적 요소가 반영이 된 유물들이구나.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고려를 정리를 하겠습니다. 불교, 유교, 그다음에 역사책, 교류 이렇게 좀 네 개 파트로 나눠서 볼 텐데요. 고려는 불교 국가예요. 종교적으로도 기능을 했고 또 굉장히 문화적으로도 큰 영향을 끼쳤던 게 바로 불교입니다. 국가가 팍팍 지원해주죠. 뭐 연등회, 팔관회라는 이제 국가적 대규모 행사를 열어주기도 하고요. 과거 시험 중에서 이제 스님 인증 제도라는 그런 승과라는 과거 시험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왕의 스승, 국가의 스승 제도, 왕사 제도, 국사 제도예요. 다 스님들, 유명한 스님들을 그냥 왕사로 임명을 하고 왕을 가르치기도 하고요. 국사로 임명을 해서 막 존중을 하기도 하고 뭐 그런 모습들을 보입니다. 자, 유명한 스님 두 명이 나옵니다. 고려 초에는 의천, 후기에는 진울인데요. 의천 같은 경우는요, 왕자 출신이에요. 왕자 출신인데 출가를 해서 스님이 된 사람이거든요. 이 사람은 교종과 선종을 통합을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교종은 불교 종파 중에서 경전 공부를 중시하는 불교 종파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나는 불교를 교과서로 배웠어요. 라는 게 교종이에요. 선종은 뭐냐면요. 아까 얘기했었죠? 수행을 강조하는 불교 종파입니다. 근데 이 두 가지를 통합을 하려고 했었다라는 거예요. 그때 이제 의천의 사상을 잘 나타내는 말이 교관겸수예요. 그러니까 둘 다, 같이 수행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교종과 선종을. 그리고 이제 천태종을 창시하죠. 좀 정확히 말하자면 해동천태종입니다. 해동천태종을 창시했다. 외우기 되게 쉬워요. 의천이잖아요. 의천, 천태종, 의천태종 이렇게 하면 끝납니다. 됐죠? 암기 코드. 후기에 진우를 좀 정리를 해볼게요. 진울은 선종 중심으로 교종을 통합하려고 노력을 했던 그런 사람이에요. 정해쌍수, 그다음에 도노점수를 강조를 합니다. 정해쌍수, 수행도 하고 책도 봐라 이런 얘기예요. 같이 수행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고요. 도노점수, 이렇게 갑자기 뭔가 깨달음을 얻기도 하고 점진적으로 수행도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또 이제 강조를 합니다. 뭐 그냥 그러려니 하면 돼요. 자, 그리고 이제 불교 개혁 운동을 추진을 하는데 수선사라는 절을 중심으로 이 불교 개혁 운동을 추진합니다. 그거를 우리가 수선사 결사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불교 종파 중에서 조계종을 창시합니다. 보세요. 지눌, 지읒, 조계종, 지읒, 지눌, 조계종, 지눌, 조계종, 의천태종. 너무 쉽죠? 절대 헷갈릴 일이 없을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스님까지 정리를 했습니다. 자, 한편 고려시대의 유교는 정치 이념으로서 기능을 합니다. 광종 때 과거제를 시행을 하잖아요. 그 과거 시험의 과목이 다 유교 경전들이에요. 그리고 성종 때는 국자감이라고 해서 유교 교육기관을 설립하기도 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고려 후기가 되면은 새로 유학 중에서도 유교 중에서도 이 신식 유교가 바로 성리학이거든요. 안향을 통해서 이제 원나라에서 들어오게 되고 이재현이 요거를 좀 발전시키게 됩니다.
그리고 이 성리학은요, 신진사대부의 사상적 기반이 되기도 하고요. 이 신진사대부들이 조선을 건국하는 데 큰 역할을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조선이라는 나라는 성리학 국가가 되는 거죠. 역사책 두 개를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고려 전기에는 삼국사기, 그다음에 고려 후기에는 삼국유사가 있는데 삼국사기는 김부식이 쓴 거예요. 우리나라에 남아있는 역사책 중에 가장 오래된 책이고요. 김부식은 유학자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유교적인 특성이 많이 들어가 있는 게 바로 삼국사기예요. 반면에 삼국유사는 일연이라는 스님이 쓴 책입니다. 단군 신화가 여기 실려 있어요. 단군을 상당히 강조를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신화, 설화, 이렇게 근거 없는 이야기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요 김부식, 유학자 김부식은 삼국사기를 쓸 때 다 버렸거든요. 그런데 요 이련 스님은 그것도 우리의 역사다라고 생각을 해서 신화, 설화 같은 거를 많이 많이 실어 놓은 책이 바로 삼국유사 되겠습니다. 자, 조선 전기 후기 어떤 또 다른 점이 있느냐? 기준은 몽골의 침입을 기준으로 좀 삼으면 좋을 것 같아요. 몽골의 침입을 우리가 3, 40년 동안이나 막아냈잖아요. 그 세계 최강대국을요. 그러면서 우리 민족은 짱이야라는 민족 자주의식이 굉장히 강화됐던 시기가 고려 후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선조들을 강조하는 그런 역사책들이 많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뭐 대표적인 게 삼국유사 방금 얘기한 거고요. 그다음에 동명왕편, 그러면 그리고 이제 후기에는 이제 성리학적 그런 이제 사관이 많이 반영이 된 사략이라는 그런 역사서도 써지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교류입니다. 거란족과 교류하면서 이 대장경을 들여오기도 하고요. 원나라랑 교류를 하기 위해서 만권당이라는 그런 말하자면 약간의 뭐 도서관이라고 보면 되겠는데요. 거기서 이제 고려의 학자들과 원나라의 학자들이 서로 교류를 하면서 성리학이 들어오게 확산이 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또 문익점에 의해서 목화, 채무선에 의해서 화약이 또 들어오기도 한다라는 얘기예요. 이렇게 우리가 한 판에 고대와 고려의 문화, 그다음에 교류까지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수고했습니다. 안녕.